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했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침마다 텅 빈 식탁을 보면 여전히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싱크대 옆에 붙여둔 낡은 사진 한 장. 7살 난 딸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이메일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저도 이메일 정도는 확인할 줄 알게 됐거든요. 경로당에서 영자 언니가 가르쳐줘서 말이에요.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어요. 엄마, 저 지은이에요. 오랜만이죠? 한국어 서툴지만 용기 내서 씁니다. 저 이제 한국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핸드폰을 놓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실제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들고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는데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20년이에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답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자판을 누르려고 해도 눈물이 자꾸 흘러서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한 글자씩 눌러서 답장을 보냈어요. 지은아, 엄마야 보고 싶었어. 언제든지 와.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20년 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을 만날 수 있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오후였어요. 서둘러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올 작은 방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먼지 쌓인 짐들을 치우고 이불을 꺼내서 햇볕에 널고 낡은 커튼도 새 것으로 바꿨어요. 화장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지은이가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은 곰 인형, 색연필 세트, 그리고 분홍색 나비 머리핀. 엄마, 이거 예뻐요. 입양 보내기 전날 지은이가 백화점에서 고른 머리핀이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제가 직접 지은이 머리에 꽂아줬던 그 머리핀. 공항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지은이가 제 손에 쥐어줬던 거예요. 엄마, 이거 가지고 계세요. 제가 꼭 다시 올게요. 그때 7살이었던 딸이 이제 27살이 됐겠네요.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키는 얼마나 컸을까요? 목소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머리핀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지은아, 기다릴게.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린 지은이가 나비처럼 날아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돌아왔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손에 든 종이에는 지은이 환영이라고 크게 써뒀는데 너무 떨려서 종이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펴보는데 그때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여자가 보였어요. 긴 생머리, 세련된 옷차림, 선글라스를 낀 모습.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순간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달려가서 딸을 꽉 안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지은아, 지은아. 우리 딸. 엄마 저예요. 드디어 만났네요. 포옹을 하고 있는데 이상했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딸의 몸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났고 포옹하는 느낌도 약간 형식적이었어요. 아니야, 2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어색한 게 당연하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지은아, 미국에서 뭐하고 지냈어? 아, 대학 다니고 지금은 일하고 있어요. IT 회사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그런데 건강은? 잘 먹고 지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대답은 했지만 뭔가 사무적이었어요. 말투도 어딘가 어색했고요.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을 보여줬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방이었는데 딸은 그저 좋네요 라고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 지은이라면 와, 엄마 감사해요 라고 환하게 웃었을 텐데 사람은 변하는 거야. 20년이면 강산도 2번 변한다잖아. 저녁을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였어. 기억나니? 딸이 잠시 멈칫했어요. 아, 네. 김치찌개요. 좋아해요. 이상했어요. 지은이는 김치찌개를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 김치 냄새만 나도 코를 막았던 아이였는데 미국에서 입맛이 바뀐 건가? 식사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은아, 기억나니? 내가 5살 때 동네 강아지한테 물린 적 있잖아. 손등에 흉터 남았었는데. 그러면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손등에 흉터가 없었습니다. 매끈했어요. 아, 그거요? 미국에서 수술했어요. 흉터 제거 수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밤이 되어 딸이 씻고 나왔는데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은이는 어렸을 때 머리 뒤에 작은 점이 있었거든요. 목덜미 근처에. 하지만 지금 딸의 목덜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점도 빼는 시대니까.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부엌에 물 마시러 갔는데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딸이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잘 됐어. 생각보다 쉽네. 통장, 아직이야. 시간 좀 더 필요해.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딸이 친구랑 통화하는 거겠지. 엄마가 왜 의심을 해? 방으로 돌아왔는데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 분홍색 나비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이 머리핀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내일 지은이한테 이거 보여줘야겠다. 기억하겠지?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제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아직은 작은 씨앗이었지만 곧 자라날 것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지은이와 함께 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기억이 났어요. 지은아, 정말 너 맞니? 일주일이 지났어요. 딸과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됐는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는데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 재정 관리 좀 도와드릴까요? 미국에서 재무 관리도 배웠거든요. 재정 관리? 뭘? 통장이랑 인감 같은 거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딸이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할게.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헷갈리더라. 그날 오후 딸과 함께 은행에 갔어요. 통장과 인감을 딸에게 맡겼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우리 딸이니까요. 하지만 은행에서 나오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아니야, 내 딸인데 뭐가 문제겠어. 그날 저녁 딸이 샤워하는 동안 무심코 딸의 가방을 보게 됐어요. 지퍼가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분홍색 나비 머리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바로 그 머리핀이었어요. 언제 가져간 거지? 아, 지은이가 추억의 물건이라 가져간 거겠지. 하지만 이상했어요. 며칠 전에 이 머리핀에 대해 물어봤을 때 기억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은아, 이거 기억나니? 엄마가 내 머리에 꽂아줬던 나비 머리핀. 아,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머리핀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를 떴습니다. 딸이 샤워에서 나올 때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리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던 딸, 손등의 흉터가 사라진 것, 목덜미에 점이 없는 것, 그리고 한밤중에 수상한 전화 통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이 외출한 사이 딸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랍을 열었는데 여권이 있었어요. 펼쳐보니 사진 속의 딸.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이름은 리 지마이노스 이유엔이 맞는데 생년월일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지은이 생일과 한 달이나 차이가 났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기억한 거야. 20년이나 됐는데. 하지만 어머니가 자식 생일을 잘못 기억할 수 있나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방을 나왔는데 딸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옷 좀 샀어요. 카드 써도 되죠? 카드? 무슨 카드? 엄마 통장에서 체크카드 만들었어요. 편하잖아요. 제 허락도 없이 카드를 만들었다고요? 지은아, 그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살게요. 엄마 돈 아껴 쓸게요. 웃으며 말하는 딸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경로당 친구 영자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지은이가 뭔가 이상해. 예전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 순자야, 20년이면 사람 다 변하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이 불안감은 뭐죠? 밤에 또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돼. 다음 달까지는.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다음 달까지 뭘 처리한다는 걸까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지은아, 제발 엄마 의심이 틀렸으면 좋겠어. 경로당에 가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딸이 따라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도 구경 갈게요.
엄마 친구분들 만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경로당에 도착하니 영자 언니를 비롯한 친구들이 반겨줬어요. 어머, 순자야. 이게 누구야? 지은이? 네, 인사해. 영자 이모님이야. 딸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영자 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지은아, 미국 생활은 어땠어? 아, 네. 좋았어요. 그래. 그런데 넌 눈이 엄마 안 닮았네. 아, 아빠 닮았대요. 영자 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딸은 옆에서 핸드폰만 봤어요. 가끔 웃으면서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아, 누구랑 연락해? 아, 미국 친구요. 엄마. 영자 언니가 화장실 가자고 저를 불렀어요. 따라 나가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저애 이상해. 뭐가? 느낌이 이상하다니까. 내가 은행에서 30년 일했잖아.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저애 뭔가 숨기고 있어.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딸인데. 순자야,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조심해. 영자 언니의 눈빛이 심각했어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어요. 엄마, 영자 이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시던데.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내일 우리 둘이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영자 언니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봉투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딸이, 아니, 지은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친밀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내 조카가 강남에서 찍었대. 우연히 봤는데 지은이 같아서 찍었다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잖아. 순자야, 사진 뒤에 날짜 봐. 사진 뒤를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딸이 경로당에 갔다가 집에 먼저 간다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어제 지은이가 먼저 집에 간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 시간에 강남에 있었다는 거야? 순자야, 이것만이 아니야. 영자 언니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뭔가 검색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알아봤어. 입양 사기라는 게 있더라고. 입양 보낸 자식을 사칭해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지은이가. 나도 확신은 못해. 하지만 조심해야 돼. 일단 통장부터 다시 찾아와. 이미 지은이한테 줬어. 뭐? 순자야. 영자 언니가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계좌를 조회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자야, 너 통장에 얼마 있었어? 5천만 원쯤? 지금 3천만 원밖에 없어. 머리가 멍해졌어요. 2천만 원이 사라졌다고요? 언제 나간 거야?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씩. 인터넷 쇼핑, 해외 송금. 이럴 수가. 순자야, 정신 차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 집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딸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딸의 짐이 그대로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했어요. 여러 장의 신분증. 모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김지은, 이수진, 박미래. 그리고 노트 한 권. 펼쳐보니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재산 규모가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박순자 마이너스 5천만 원 예상. 집 소유. 단독주택 시세 3억.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지은이가 아니었어. 저 여자는 내 딸이 아니야. 영자 언니가 사설 탐정을 소개해줬어요. 중년의 남자 탐정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탐정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힘든 내용인데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어머님의 딸 이지은 양은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2014년 3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영문으로 된 사망 진단서, 그리고 사진 한 장. 묘비 사진이었어요. 이지은 1997-2014, 1997년생. 맞아. 우리 지은이 맞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저 여자는 최민지라는 사기꾼입니다. 입양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서류를 훔쳐서 여러 가정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들을 펼쳐 보였어요.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5명, 아니 6명. 제가 6번째였어요. 수법이 똑같습니다. 입양 보낸 부모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빼돌린 후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 지은이는 10년 전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더 알려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이 봉투 하나를 더 건넸어요.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탐정이 한글로 번역해둔 종이도 함께 있었어요. 엄마에게. 엄마 안녕하세요. 저 지은이에요.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나요. 다음 달이면 대학을 졸업해요. 졸업하고 나면 바로 한국에 갈 거예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20년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에요.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을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제 머리에 꽂아주신 분홍색 나비 머리핀 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만나러 갈게요. 사랑하는 딸 지은이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편지를 쓴 날짜는 2014년 2월 28일. 사고가 나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양부모님이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하셨답니다. 보내려고 봉투에 넣어뒀는데 사고가 났고.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양부모님께서 당시 한국 연락처를 모르셨답니다. 입양 서류에 있던 주소로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됐고, 그때 제가 이사한 직후였어요. 연락처가 바뀐 걸 입양기관에 알리지 못했던 거예요. 지은아, 엄마 때문에. 어머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10년 전에 이미 딸을 잃었다니. 딸이 저를 찾아오려 했다는데 제가 연락처를 바꿔서, 만약 그때 연락이 닿았다면 딸이 한국에 왔을까요? 그랬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 영자 언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순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언니, 나 때문이야. 내가 연락처를 바꿔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그 미소가 역겨웠어요. 내 딸의 이름을 도용하고 내 딸처럼 행세하며 내 재산을 노리는 이 여자가 지은아, 아니 최민지 씨 딸이, 아니 최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다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최민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나가요.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잘해줬다고? 내 돈 2천만 원 빼먹으면서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최민지가 비웃었어요. 경찰이요? 증거 있어요? 전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돈 쓰라고 하셔서 쓴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맞아요. 제가 통장을 넘겼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을지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결국 최민지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혼자 남은 집이 너무 고요했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분홍색 나비 머리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민지는 이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게 뭔지도 몰랐을 테니까. 머리핀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일주일이 지났어요. 최민지를 쫓아낸 후 매일 경찰서와 은행을 오가며 피해 신고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돈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아니잖아요. 신분증 확인 결과 실제 이지은 양의 여권과 서류가 맞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거죠. 답답했어요. 법적으로 막힌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 고객님, 본인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 명의로 3천만 원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아시는 내용인가요? 네, 대출이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자 서명도 되어 있고요. 서류를 보니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도장을 도용당한 거예요. 일단 대출은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지난주에도 1천만 원이 인출됐는데 아세요? 뭐라고요? 통장 내역을 확인하니 정말로 1천만 원이 나가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최민지, 저 여자가 아직도. 어떻게 된 거예요? 통장은 제가 찾아왔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신 것 같은데요. 인터넷 뱅킹이요? 저는 그런 거 설정한 적도 없는데. 아, 최민지가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등록해 놓은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큰일 났어. 또 돈이 나갔어. 뭐? 얼마나? 1천만 원. 그리고 대출까지 신청했대. 순자야, 이거 경찰 신고해야 돼. 지금 당장. 이미 했는데 소용없어.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그럼 탐정한테 다시 연락해봐. 최민지 추적해야 돼. 탐정에게 전화했지만 최민지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전화도 꺼져 있고 집도 비어 있습니다. 완전히 잠적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 아니, 민지. 화해하고 싶어요. 내일 만나요. 우리 집 앞 카페에서. 손이 떨렸어요. 화해라니? 이 상황에서? 다음날 약속 장소로 갔어요. 최민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나를 부른 거야? 앉으세요. 커피 시킬게요. 커피를 주문하고 최민지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웬 사과일까요? 돈 다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 안 할게요.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언제 돌려줄 건데? 일주일만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역시 뭔가 있었어요. 무슨 부탁? 집문서를 잠깐만 빌려주세요. 뭐? 제가 사업 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서요.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돈 갚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미쳤어? 집문서를 왜 줘? 어머님, 저 진짜예요.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최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줘. 그럼 어머님 돈도 못 받으세요. 상관없어. 경찰한테 다 신고했어.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증거 없잖아요. 최민지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집문서 안 주시면 어머님 집 잃을 거예요. 이미 어머님 명의로 대출 신청 여러 건 해뒀거든요. 뭐라고? 물론 다 반려되긴 했죠. 아직은. 하지만 계속 신청하면 나중엔 어딘가에서 승인될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집문서 주시면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안 주시면 어머님 인생 파탄 날 거예요. 일어나서 나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분홍색 나비 머리핀과 지은이의 편지. 지은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탐정한테 전화했어요. 함정 수사 가능할까요? 어떤 함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집문서를 주는 척하면서 경찰이 잡을 수 있게요. 위험합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결심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최민지, 이번엔 내가 이긴다. 공증 사무소 앞이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영자 언니와 탐정, 그리고 사복 경찰 2명이 건물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떨렸어요. 안에는 가짜 집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는 이미 은행 금고에 보관해뒀고요. 어머님, 긴장되시죠? 괜찮으세요? 탐정이 이어폰으로 물었어요. 제 옷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송신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떨려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최민지가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화사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고민 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돼요. 공증 사무소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최민지가 가짜 여권을 내밀었어요. 이지은, 내 딸의 이름을 도용한 위조 여권. 어머님도 신분증 주세요. 제가 신분증을 내밀려는 순간 갑자기 멈췄어요. 잠깐만요. 왜요, 어머님? 민지야. 아니, 지은아. 최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서류 봉투에서 분홍색 나비 머리핀을 꺼냈어요. 20년 전 그 머리핀. 이거 기억나니? 최민지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었어요. 아, 그거요? 어렸을 때 머리핀이죠? 그래. 엄마가 언제 이거 사줬는지 기억나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서 샀는지는? 백화점에서요? 틀렸어요. 동네 문구점에서 샀거든요. 이 머리핀으로 뭐 했는지 기억나니? 머리에 꽂았죠? 또 틀렸어요. 지은이는 이 머리핀을 인형에게 꽂아줬었거든요. 자기 머리는 짧아서 못 꽂는다고 인형한테 꽂아주고는 인형이랑 자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꼭 다시 올게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는지는 최민지가 말을 못했어요. 공항에서요? 아니야.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였어. 공항 가기 전날 밤이었지. 최민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은이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엄마, 내가 크면 엄마 데리고 미국 갈 거예요. 큰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예요 였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 머리핀은 공항에서 준 게 아니야. 내가 지은이 인형에 꽂아줬던 건데 지은이가 떠나는 날 아침에 인형에서 떼어서 내 손에 쥐어준 거야. 어머님, 넌 내 딸이 아니야. 내 딸은 10년 전에 죽었어. 그 순간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최민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민지가 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녹음 다 됐어요. 그리고 이 공증 사무소 CCTV에도 다 찍혔고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더 이상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저도 버려진 애예요. 그게 내 변명이 되니?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사랑을 원했다면 진심으로 다가왔어야지. 거짓말로 다가오면 안 되는 거야. 최민지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님도 딸 버렸잖아요. 똑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아요. 저도 딸을 보냈어요. 어쩔 수 없었지만 딸을 떠나보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영자 언니가 부축해줬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언니, 내가 잘한 걸까? 그래, 잘한 거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최민지를 잡았지만 제 진짜 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공증 사무소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손에 든 분홍색 나비 머리핀을 쳐다봤어요. 지은아, 엄마가 해냈어. 내 이름을 더럽힌 사람을 잡았어.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민지의 자백을 받았다고. 5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고 총 피해액이 3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재판이 끝난 건 3개월 후였어요. 최민지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최민지는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판결문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했지만 제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3개월 사이에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서랍에서 지은이가 쓴 편지를 꺼냈어요. 10년 전 엄마를 만나러 오려고 했던 그 편지. 수없이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 언니가 전화했어요. 순자야, 내일 미국 가는 거 맞지? 응, 맞아. 혼자 괜찮겠어? 가야지. 이제라도 가서 인사해야지. 다음 날 공항으로 갔어요. 짐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분홍색 나비 머리핀, 그리고 지은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지은이도 이 하늘을 날아 미국으로 갔겠죠. 20년 전에. 지은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어요.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탔습니다. 교회의 조용한 묘지였어요.
묘지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지은이의 묘로 갔어요. 작은 묘비였습니다. 이지은 1997-2014 빌러브드 도터 퍼레버인 아워 하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지은아, 엄마 왔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가방에서 분홍색 나비 머리핀을 꺼냈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간직했던 거야. 내가 엄마 손에 쥐어줬던 거. 이제 돌려줄게. 머리핀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내가 찾아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연락처를 바꿔서 만약 그때 연락이 닿았다면 너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지은이가 괜찮다고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사기꾼한테 속았었어. 내 이름을 사칭한 나쁜 사람이 있었어. 처음엔 정말 내가 온 줄 알았어. 엄마가 바보같이. 하지만 잡았어. 내 이름을 더럽힌 사람을 잡았어.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백인 부부가 꽃다발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은이 어머니세요? 놀랐어요. 영어를 하시는데 한국말로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가 지은이 양부모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를 키워준 분들, 20년 동안 제 딸을 보살펴준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양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항상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제가 못 만나줘서. 아니에요. 지은이는 이해했어요. 엄마가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을. 양아버지가 말했어요. 지은이가 남긴 물건들이 있어요. 혹시 보시겠어요?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지은이가 살았던 방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 공부 책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한국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한국어 공부했어요. 엄마 만나면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서랍을 열어주셨어요. 안에는 제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보낸 사진. 지은이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책 한 권. 펼쳐보니 한글로 가득 적혀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같은 문장을 수백 번 연습한 흔적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어요. 짐이 조금 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물건들을 받아왔거든요. 집에 돌아와 지은이의 방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번엔 진짜 지은이의 방으로 미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지은이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갔어요. 영자 언니가 반겨줬어요. 순자야, 어땠어? 다녀왔어.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그날 공지 게시판에서 전단지 하나를 봤어요. 입양 가족 모임 자원봉사자 모집. 한참을 그 전단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입양 가족 모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저처럼 자식을 입양 보낸 어머니들, 양부모님들, 그리고 성인이 된 입양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눴어요. 사기를 조심하라는 조언도 했고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물었어요. 순자 씨 후회 안 하세요? 딸을 보낸 거? 후회하죠. 매일.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후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이에게 펜을 들었지만 한참을 쓰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결국 이렇게 썼어요. 지은아, 엄마야. 오늘도 엄마는 내 생각을 했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엄마가 너무 늦게 내 곁에 갔지? 미안해. 하지만 이제 엄마는 알아. 내가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엄마도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려고 해. 내가 하늘에서 편안하기를 바라. 그리고 엄마가 여기서 잘 살아갈게.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접어서 지은이 사진 앞에 놓았어요. 분홍색 나비 머리핀도 함께. 창밖을 보니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다시 시작할게. 조금 늦었지만 새로운 아침이 밝았어요.